연이어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에 눈이 오고 있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건 축복이죠. 꾸준히 핵 폐기물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에서도 꾸준히 핵 폐기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전에 다가온 평창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고 어떤 사회단체도 다루지 않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수원 쪽에서 끊임없이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심공세와 여러가지 지역 주민들 간의 이간질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작년 신고리 569호기 공론화 이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꾸준히 핵 폐기물 문제 역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리 569호기 패배 이후 핵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공론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를 일체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공론화 시도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거 안 나오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알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분명히 대통령도 자기는 탈핵 대통령이다 선언을 했지만은 산자부 직원들은 이전 정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은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것들 거의 그대로예요. 작년 12월에 산자부에서 나온 꾸준히 이 핵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엿봤더니 거의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산자부에서 나온 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탈핵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안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임시저장고 설치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한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행동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한수원, 한빛발전소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력 수급계획 발표 이후에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고리 1호기 폐쇄를 하면서 폐쇄를 하면서 탈핵에 대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온전을 수명에 다하면 폐쇄하는 방침을 세웠음에 불구하고 한전 원자력 노동조합, 한전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노동조합, 한국원자력환경노동조합 이런 공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8차 수급계획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부 기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핵마피아가 얼마나 공고한 구조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 8차 수급계획에 따른 발표 이후에 원전 소재 5개 지역 의회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전 폐쇄 이후에 따른 피해 보상의 방법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그런 요구안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배상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정부의 탈핵 정책에 따른 엄연한 수순이고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인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성명서라면 저희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영광군 의회는 상생자금을 비롯해서 그런 자금을 관련해서 영광에 대한 핵폐기장의 정책, 핵폐기물의 정책, 또 한빛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영광군에서 지급하려는 상생자금에 대한 그 원인은 한빛 원전에 대한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조부품,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시공에 대한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영광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무마시키라는 차원에서 상생자금이 비롯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영광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제어가에 따른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상생자금이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끊임없이 한수원과 또 영광 한빛원전은 그런 상생자금의 명목 안에 우리 영광 국민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와 더불어서 노후원전은 당연히 테러 수준에 가는 것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게 수민 연장을 요구하라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보증 핵폐기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재공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공론화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보증 핵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영광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보증 핵폐기물에 대한 처분의 방식을 변화를 간다는 것은 이건 좀 앞선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정부의 고주의 관리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한 동시에 이후에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증 핵폐기물 기본 계획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투트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적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 단위로 전개를 하자는 것이 투트루의 정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증 핵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진행하다 보면 지역의 임시저장소가 이후에 보증 핵폐기물 최종 처분의 방식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음이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의회가 독자적으로 보증 핵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분장에 대한 견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산자부에 대한 정책,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한수원의 기반적인 행동, 그리고 한빛원전이 우리 영광 국민들을 하여금 이렇게 돈 몇 프로로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이런 행태들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여러 기자회견들 알리고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고준위 핵폐기물 지역 영광지역 공동대책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공대회는 의회 의원들과 범대위 공동의장들 그리고 민간감시센터가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대회를 만든 이유는 이전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산자부의 정책을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우리들 시쳇말로 비선 실세라 그러는데 비공식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행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공대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대위의 의장을 군의회 의장이 지금 원전특위 위원장이 맡고 있죠. 그러다가 작년 한 해 동안 고준위에 관련해서 진전된 일이 없어서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대위 실무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만은 그 회의가 열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유럽 선진국의 건식저장시설 혹은 고준위 폐기물 관련 시설을 시찰하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라는 안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마치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간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물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 시찰의 배경에 한손이 있지 않은지 저희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내야 할 시기가 왔죠. 한수원이 그간 5개 지역을 수용성이라고 하는 목표로 해서 수도 없이 수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매우 탄탄한 인과관계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투자됐던 것들이 고준이라고 하는 핵심산을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이분들을 천병으로 내세울 좋은 시기가 온 것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큰 틀에서 조력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 조력자들을 앞세워서 저는 이런 조력 집단들을 사실상 의회나 집행부가 저희 영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포획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노조나 지역 신규 건설이나 노후원전 이런 지역 현안들에 민감한 지자체 흐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사전 공모를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신고리 옳고 공론화 추진위에서 승기를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마피아들이. 그래서 최근 언한위원장 다소 이렇게 핵마피아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데 원안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보여진 자유한국당을 리시한 핵마피아들 집단 반발 그리고 최근에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론화 추진의 기조위에서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흐름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그동안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왔던 모든 핵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관계들이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서서히 물밑으로 올려지면서 거대한 고준위 폐기물 해결의 길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리고 탈핵의 흐름을 끊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지금 탈핵의 기본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집요한 좀 생존권적 몸부림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강력한 어떤 추진 동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5개 지자체를 하셨나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또는 의회 차원의 협의회 이런 기존의 기성협의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공통 의견들을 만들어서 내보냈고 이전에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었죠. 주민과의 사전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나온 성명도 진행이 된 것 같고 그것도 강력한 핵산업계의 푸시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같은 목소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지금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영광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자금이 돼서 고창은 지금 300억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행시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영광도
이 사회를 통과해서 뭐 480억 정도가 나온다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국민의 그 생명과 또 직접적 재산권까지 건강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돈으로 지원되는 것은 또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이러한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잘못된 적폐를 좀 청산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또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아픔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받아서 불구하고 이것을 또다시 홈 몇 푼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간질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습성이고요. 정말로 고주의 폐기물 정책과 한포의 원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영광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이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이것들이 국민적 판단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지금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뽑은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촛불의 정신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 안는다면은 그런 적폐 정말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마피아에 대한 것들을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부터 국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480억 중전지 폐기물 이후에 어느 정도 봉합되어 오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폭파시켜버릴, 완전히 분해시켜버릴 내간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상생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자금이 제기된 배경, 또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결정 과정, 사용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진행되는 완전한 밀실 형태 야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생자금은 그 돈이 1조든 1000억이든 액수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영광의 지금 어렵게 봉합되어 가고 있는 영광의 지역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새로운 내간에 불을 붙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정을 했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것에 대한 사용처는 온전히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고 또 그것이 적절한 합의였는지도 판단을 국민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공동체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합의한 의회 자체의 존립에 저는 심각한 근본적인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고 의회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 중심으로 합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집행부는 확인해 본 결과 집행부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해서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정보로는. 그래서 의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 물론 모든 책임도 의회에 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저는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협상을 주도했다면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런 말씀입니다.